자, 다음 마무리 12번 봅시다. 다음 그림은 지름의 길이가 40cm인 원 안에 두 개의 원을 접하도록 그렸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됐대. 얘가 128파이래. 작은 원의 반지름은 가장 작은. 그러면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큰 원에서 중간 원 빼고 조그만 원 빼는 게 128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20일 거고. 자, 설정을 합시다. 얘를 x라고 하자. 작은 원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x야. 그럼 얘는 40 빼기 2x가 돼요. 그럼 얘 반지름은 20 빼기 x가 되겠지. 그래서 다 나왔어. 400파이 빼기 20 빼기 x의 제곱 파이 빼기 x제곱 파이가 128파이다. 따라서 없어지면 이건 뭐 문제 안 되잖아. 여기까지. 나머지는 마무리 하세요. 다음 14번. 자, 오늘 숙제 안 한 사람들 월요일까지 다 해와야 돼. 알았어? 안 그러면 수요일, 금요일 일찍 오게 할 거야.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한 점 P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 한다. 이 넓이가 8이래. 전 P의 좌표는 그랬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거 시험 문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직관적으로 푸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실전에서는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푸냐? 이건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해 볼게. 이거 넓이 얼마야? 16이잖아. 그럼 얘가 8이라고? 그럼 반반이야.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반반. 그냥 됐잖아. 그냥 뭐 생각이 뭘 증명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증명하려면 다 할 수 있는데 또 한편 이거랑 비슷한 문제에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해도 8이에요. 그냥 반반일 때가 최대값이야. 그거 증명은 나중에 산술기하로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걸로다가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굳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뭐 고민하고 뭐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야. 이게 반이면 전체 길이도 반반이가 또는 이게 최대값이려면 반반일 때 최대값이다라는 얘기야. 간단한 얘기잖아. 왜 그런지는 지금 굳이 뭐 증명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니까 이걸 서술형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서술형 나올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걸 서술형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럼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합니다. 일단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2고 y좌표는 8이니까. 그럼 P라는 점은 x좌표가 A라고 하면 y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을 넣으면 되겠죠. 이 넓이는 얘네들이 곱한 거야. 얘가 8이라는 얘기야. 이거 풀면 A는 2 나와요. 음수 아니고 양수니까. 됐어? 간단한 거야. 다음 22번. 이것도 근과계수 이용하는 거죠. 부분 알파 베타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두 분의 합 곱 알아야 돼. 그럼 얘를 보자. 얘네들의 더하래. 그러면 둘이 통분 한번 해볼까?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올라가면 알파에 알파 더하기 3 베타에 베타 더하기 3이죠. 그래서 다시 전개를 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3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3알파 3베타 니까 얘는 또 변형 공식 들어가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더하기 베타 다 나왔어. 그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4고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4고 그럼 다 됐죠. 그지? 3, 6, 3, 4, 12 18분에 4, 4, 16 빼기 6 더하기 12 22 34 9분의 17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다음 23번. 이건 말이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잘 봐.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역시 근거 계수와의 관계야. 제 두근을 알파 베타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a 빼기 3이죠.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6이야. 그 다음에 얘 두근은 알파 감마래요. 그럼 알파 더하기 감마는 3분의 6a니까 2a야. 그 다음에 알파 감마는 3분의 b야. 이 상태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 단서를 더 줬어요. 알파 더하기 감마가 베타래. 얘가 베타래. 알파 더하기 감마가. EA가 베타래. 얘가 베타래. 얘가 베타래. 그럼 얘가 알파겠네. 맞잖아. 이해돼요?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지금. 됐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얘가 베타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될 거 아니야. 준상 이해됐어? 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겠죠. 베타는 마이너스 3이지.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알파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잠깐만, 뭐 잘못 썼다. 나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알파 마이너스 3이네. 잘못 봤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다시. 알파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1이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와 B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감마가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B는 마이너스 9가 되네. 다 넣으면 되죠. 그치? 다 더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6이네. 25번부터 쭉이야. 25번. 자연수 ABC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연속하는 양의 정수래. 두 분의 제곱의 합이 25래요. 여기서 벌써 끝났잖아. 조금 센스 있는 사람들은 봐봐. 연속하는 양의 정수야. 연속하는 양의 정수 제곱의 합이 25는 뭐밖에 없냐? 3, 4밖에 없잖아. 3, 4, 5잖아. 3, 4, 5. 피타를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 두 분이 3, 4라고 그냥. 이거를 하나는 알파 더하기 해서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더하면 25. 굳이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뭐 대단히 어려운 255가 아니잖아 지금. 그냥 25잖아. 간단한 수잖아. 이해 내가 무슨 말인지? 그럼 두 분이 3, 4야. 그럼 두 분의 합. 얘는 A분의 B야. 2차 항분의 1차 항에서 부호 반대로 보니까 A분의 B야. 그래서 B는 7A야. 그 다음에 3 곱하기 4 12는 그냥 A분의 C야. 그래서 C는 12A야.
그럼 처음 얘 방정식이 아니 방정식까지 갈 거 없어. 얘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7a 더하기 12a야. 20a야. 자연수래. 그럼 얘가 제일 작을 때는 1일 때죠.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1이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다? 20이다. 됐어요? 질문한 사람 누구야? 됐어? 대답을 해야지. 26번 10의 자리수가 1인 두 자리의 자연수를 제곱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를 바꾼 수의 7배를 했대요. 미친놈이잖아. 그냥 제곱해야지. 그럼 1하고 네모 x라고 하자. 그럼 얘는 10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숫자를 바꾸면 자리를 바꾸면 x1은 얘는 10x 더하기 1이 돼요. 자, 원래는 얘를 제곱을 하려고 그랬대. 근데 잘못해서 자리 바꾸고 7배를 이런 7배를 했대. 그랬더니 원래 구하려는 것보다 얘가 3 크대. 원래 구하려는 것보다 얘가 3이 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도 더하기 3을 여기다 쓰면 틀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정리해보자. x제곱 20x고 얘가 넘으면 빼기 70x니까 빼기 50x 103 빼기 7니까 96 이거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둘이 곱해서 96 더해서 x는 2 또는 48인데 자리수잖아. 자리수니까 얘는 불가능하죠. 2죠. 그럼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는 12의 제곱이야. 이렇게 됩니다.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건 해석이 이거 풀어서 맞는 사람 있나? 없을 것 같아. 이건 거의 국어 문제랑 마찬가지야. 이거 해석이 안 될 걸. 이게 뭔 소리인지.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고. 유경이는 유경이네 집에서 한 바퀴 돌고 현수는 현수네 집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돈대 매일. 근데 어느 쪽으로 출발하냐를 안 알려줬는데 여기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현수는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에서 유경이를 만난대. 아, 그럼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뛰는구나. 유경이는 하얀색으로 가면은 이렇게 돌고 현수는 이렇게 돈대요. 이렇게 여기서 처음 만난다는 얘기죠. 1번 여기서 두 번째 만난대. 소방서에서. 일단 그 다음에 현수는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에서 유경이를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그 16분 후에 여기가 16분 걸린대요. 아니지. 현수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초록색으로 16분. 그 다음에 24분 걸려 여기서 24분.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12분 여기서 12분 걸려. 이렇게 걸렸어. 여기가 안 줘졌네. 그래놓고선 갑자기 유경이는 현수보다 몇 분 더 뛰냐. 되게 뜬금없어. 난감하죠. 거리도 안 주고 속도도 안 주고 뭘 그냥 시간만 갖고 풀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단서 여기서 동시 출발이야. 시작하면 추는 거야. 아니 출발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만났대. 그럼 유경이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현수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같은 거죠. 맞죠? T분이라고 할게요. T분. 얘도 T분. 이렇게 시간이 같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야. 출발해서 만났잖아. T분 동안 가는 거리를 현수는 16분 동안 갔다는 얘기야. 여기서 첫 번째 단서가 나오죠.
거리가 같잖아. 속도는 달라요. 그럼 시간도 다르겠지. 시간이 이렇게 됐다고. 시간의 B가 이렇게 줘. 그 다음에 현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40분 걸렸어요. 유경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몇 분 걸렸어? 40분 걸렸지. 똑같이. 맞잖아. 같은 시간 걸렸을 거 아니야. 40분. 그 동안에 현수는 이 거리를 얼만큼에 뛴 거야? t 더하기 12분 동안 뛴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t분, 여기서 여기까지 12분이니까. 그러니까 유경이와 현수의 시간비를 보자고. 시간비. 걸린 시간비. 같은 거리에서. 여기서 보면 유경이가 t분일 때 현수는 16분 걸린대. 근데 그 b는 여기서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유경이가 40분 걸릴 때 현수는 t 더하기 12분 걸리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이해돼 안 돼? 너 요거 풀어봤어? 읽어봤어? 해석이 안 되죠?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요거 푸는 거는 이제 뭐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지. t제곱 더하기 12t 얘는 얼마냐? 640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640. 얘는 t 더하기 32 t 빼기 20을 이 손해가 될 거야. 그래서 음수는 아니고 양수니까 20분이야. t가 20분이야. 그러면은 현수는 총 몇 분 뛰었냐면은 20, 16, 24, 12 얼마냐? 40, 60, 72분.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게 b가 얼마냐면은 t가 20이니까 유경이와 현수의 시간비는 5대 4예요. 자, 5대 4니까 4가 7분이 아니고 72분이잖아. 7분이 아니라 72분. 그러면은 유경이는 몇 분 뛰었냐? 4에 대해서 72분이니까 얘는 90분이다. 그래서 18분 넘겼다는 거지. 이거 어려운 문제야. 해석하기가 까다로워. 그치? 29번. 이건 별표 쳐놔라. 학교 시험에 잘 나와. 오각형, 정오각형 관련된 거는 왜냐하면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 뭐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뭐 5일 수도 있고 10일 그건 모르지. 일단은 첫 번째는 닮음이야. 닮음을 인식해야 돼요. 자, 대각선 길이를 x라고 할 거야. 다 x야. 다 똑같은 거 보이죠? x야.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는 x 빼기 1이야. 여기도 x 빼기 1이야. 여기 1, 1, 1. 그래서 닮음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작은 거는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 다음엔 뭐 x 빼기 1일 때 1은 1일 때 x. 그래서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2분의 1 루트 5인데 마이너스 아니겠지. 마이너스는 음수잖아. 플러스가 되는 거죠. 됐지? 이것도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것도 닮음이야. 자, 우선 닮음비가 m 대 n이면 넓이비는 m제곱 대 n제곱 되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자, 여기가 10이고 요 사각형 넓이가 전체의 8분의 3이래. 전체의 8분의 3? 그럼 얘가 3이면 전체는 8이란 얘기죠. 전체는 8이란 얘기야.
그럼 실제로 넓이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선은 P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기를 x로 할게요. 그럼 여기는 10 빼기 x가 됩니다. 됐어? 그럼 먼저 이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거야. x 대 10.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이죠. 앞에 봐. 닮음이니까 닮음비가 얼마냐면 x 대 10이야. 맞지? 그럼 넓이비로 바꿔. 그럼 x 제곱 대 10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이비로 바꾸면 전체 넓이가 100이면 얘가 x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요면은 이렇게 보자고. 얘가 10 빼기 x고 얘가 10이야. 그럼 10 빼기 x 대 10은 넓이비로 바꾸면 10 빼기 x의 제곱 대 100이에요. 자, 그러면 얘 넓이가 x 제곱이고 얘 넓이가 10 빼기 x의 제곱일 때 얘 넓이가 표현이 되죠. 전체 넓이는 얼마라고? 100이야. 100에서 x제곱 빼고 10 빼기 x제곱 뺐더니 100에 대해서 8분의 3이 돼. 전체 넓이 8분의 3이 되잖아. 2차 방정식 나왔죠. 여기서 x제곱 또 나오는 거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0x 빼기 100이니까 100 없어지고 얘는 얼마냐? 2분의 75야. 2 곱하면 넘기면 4x제곱 빼기 40x 더하기 75. 이거 뭐야? 2, 15, 5, 30. 되네. 그러면은 2x 빼기 15 2x 빼기 5 그러면 x는 2분의 15 또는 x는 2분의 5인데 얘가 더 길어야 되는데 얘는 2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것도 사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닮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30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야. 닮음비를 넓이비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야. 자, 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는 게 아니지. 얘를 구하는 거죠. 얘는 10이야. 정사각형이니까. 근데 넓이비야. 쟤는 닮음비가 아니라 넓이비예요. 넓이비가 1대 11이래. 그럼 전체는 13이네. 자, 넓이비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닮음이에요. 1대 13이야. 넓이비가. 그럼 닮음비는 1대 루트 13이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x 더하기 12는 1대 루트 13이라고. 자, 뭐 이상하지 않아? 준상. 이상한 거 못 느껴? 내가 자주 쓰는 스킬이긴 한데 2차 방정식인데 1차로 풉니다. 그냥 2차 없잖아. 이게 1차가 쉽잖아. 루트 13x는 x 더하기 10이야. 넘어가면 루트 13 빼기 1이 되고 x는 유리화하면 12분의 10이 없어지고 루트 13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P2의 길이는 6에서 얘를 빼니까 얘가 되는 거지. 5 빼기 루트 13 됐어요? 자, 이제 최고 수준 2차 함수 가자. 오늘 2차 함수 나가야 돼. 처음 하는 게 아니라서
전반적인 핵심만 짚어주고 갈 테니까 일단 2차 함수, 1차 함수의 뜻은 뭐였냐면은 이게 1차 함수죠. 1차씩 나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A가 0이 아니어야지 2차 함수야. A가 0이면 1차 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2차 함수는 당연히 2차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2차 함수부터 볼 거야. 요거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야. 두 가지를 보죠. 이제 일단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보는 거야. 양수일 때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가정해봐. 0 넣으면 0 지나가고 1 넣으면 1 지나가고 2 넣으면 4 지나가고 3 넣으면 9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그래프가 나온다. 반대로 얘는 0,0은 맞는데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2 들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X축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살짝 바꿔서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을 볼 거야. 그랬더니 0,0은 맞는데 1 넣으면 2를 지나가네. 아까는 1 넣으면 1 지나갔어요. 근데 1 넣으면 2를 지나가네. 2 넣으면 8을 지나가네. 아, 더 좁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더 좁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더 좁게 되죠. 3x제곱 마찬가지죠. 더 좁아지지.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숫자의 절대값, 부호 말고 절대값이 커질수록 더 뾰족해진다는 얘기지.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숫자 작게 해보면 어떨까? 그럼 0,0은 맞는데 1 넣으면 2분의 1 지나가. 2 넣으면 1 지나가. 아, 그럼 더 넓어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점점점 넓어진다. 그래서 이 A에 대한 성질을 알 수 있는 게 A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좁아지고 작아지면 넓어진다는 얘기죠. 숫자, 절대값이야. 부호 말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뾰족해지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넓대대해진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차항의 계수 A가 아니라 이차항의 계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양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내가 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B와 C는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양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얘네들은 뭘 생각한다? 위치를 관계하는 거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위냐, 아래냐 이걸 관계. 그러니까 모양은 전부 다 A와 관계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A 값이 같다면 적당히 움직이면 포개진다는 얘기죠. A 값이 같다면 B, C가 달라도 어차피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A 값이 같다면. A 값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야. 그럼 움직인 다음에 뒤집으면 또 포개진다는 얘기죠. A 값이 가장 중요한 요소야. 그래프를 그릴 때는. 그 다음에 B와 C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를 움직여 볼 건데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3이다. 얘는 여기서 노란 아이를 위로 3칸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는 거죠. 노란 애를 0에서 위로 올리는 거죠. 얘는 노란 아이를 아래로 내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를 말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숫자는
위아래. 양수면 위로, 음수면 아래로 내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얘네들은 공통적인 이 많은 아이들은 전부 다 하나를 가지고 있어. 하나 꼭지점이라고 불러. 꼭지점은 0,0이야. 그죠? 꼭지점은 뭐냐면 뭐 이거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점을 말해요.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완전히 뭐가 바뀌는 점이죠. 바뀌는 점.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대칭축.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라고 합니다. 데칼코마니라고 말해요. 접으면 맞나요? 그럼 그 접는 선을 말하는 거야. 얘는 y축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해. 이렇게 말 안 하고 x는 0이라고 해요. 자, y축이 맞는데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이거는 뭘 표현하는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야. 맞죠? y축은 이름이고 얘는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야. x는 0이다. 그럼 얘는 얘 입장으로 보면 꼭지점은 바뀌었죠? 꼭지점은 얘는 0,3이고 얘는 0,-3이고 바뀌었는데 축은 안 바뀌었다. 축은 그대로 x는 0이다. 왜? 위아래로만 움직였으니까. 이 접는 선이 바뀔 리가 없지. 한편 얘는 분홍색이지? 분홍색. 아니 노란색으로 썼나? 노란색을 오른쪽으로 3칸 옮긴 거야. 여기가 3이야. 얘는 왼쪽으로 3칸 옮긴 거야. 왼쪽으로 3칸 옮긴 거야. 마이너스 3이야. 그렇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얘가 마이너스면은 오른쪽이다. 플러스 쪽이다. 아, 왜 그렇지? 그건 나중에 공통수학에서 그 정확한 이유와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플러스 쪽인데 마이너스냐고. 왜 마이너스 쪽인데 플러스냐고. 공통수학 1 뒷부분 배우고 있나 지금? 도형의 이동 배우고 있는 사람. 아직 안 했어? 도형의 이동이 공통수학 1 맞는데? 도형의 이동 배웠어? 네? 아이씨, 처음 듣는다 표정이야. 도형의 이동 몰라? 어. 2인가? 도형의 이동이 2인가? 나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2인가 보다 그럼. 계속 바뀌면서 이거 너무 아 그랬구나. 헷갈려 맨날 바뀌어서. 공통수학 투하는 사람은 없나 여기? 너야? 하여튼 도형의 이동에서 왜 그게 반대로 가는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배운 적 있어? 하고 있어. 아 지금 너 다음 달에 공통수학 투한다던데? 집에서 있는 거. 그 증명이 나와요. 뭐별 대단한 증명은 아니고 간단한 건데. 근데 헷갈리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플러스 쪽엔 플러스는 좋은데 반대로 돌아가는 거.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꼭지점이 바뀌었죠. 꼭지점이 얘는 3,0으로 바뀌었고 얘는 마이너스 3,0으로 바뀌었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축도 바뀌었어. 축이 여기로 갔잖아. 축이 여기로 갔잖아. 축이 x는 3이고 x는 마이너스 3이야. 자 여기서 눈치채야지. 아 축은 꼭지점의 x값하고 같구나라는 거죠.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x값하고 같을 수밖에 없지. 꼭지점이 거기 있는데. 이해돼요? 이해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야? 둘이 합친 거 이거죠. 그럼 얘는 원래 얘를 x축 오른쪽으로 3칸 y축 위로 3칸 갔다는 얘기야. 그럼 꼭지점이 원래 0,0이었잖아.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3칸 위로 3칸 갔으니까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축은 그대로 얘 따라갑니다. x는 3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야. 달라지면 큰일 나. 그럼 얘는 방정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모양 그대로 가는데 3,3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가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디든지 왔다 갔다.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이차함수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바꾸는 게 이차함수 문제의 거의 다야. 얘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주어지는 식이라고 그러고, 얘를 우리는 표준식이라고 합니다. 표준, 스탠다드야. 그냥 뭔가 주는 게 많아. 만약에 숫자가 A, P, Q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요. 그잖아. 근데 얘는 바로 못 그려.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왜? 꼭지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 얘는 꼭지점 보이잖아. 꼭지점이 P, Q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보여. 그럼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여기서는 잘 몰라. 그래서 우리가 중3에서 2차 함수에서 할 일은 이게 거의 8, 90%예요. 그래서 중3 2차 함수는 딱 4글자로 줄일 수 있어. 들어봤지 이런 말? 기승전 뭐지? 아니야. 비웃어? 중3 2차 함수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꼭지점이야 그냥. 결론은 꼭지점이야. 그게 거의 90%다. 다양한 문제가 보이지. 근데 결론은 거의 같다고. 결론은 꼭지점과 관련된 애들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 바꾸는 것만 제대로 이게 연습이 충분히 돼야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2차 함수도 잘 다룰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내가 2차 함수에 대한 좀 겁을 좀 줄 건데 너무 겁먹지 말고. 근데 겁을 충분히 먹어야 돼요. 가지고 긴장을 해야 돼. 야,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가면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더 합니다.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도 배웠을 거고요. 여러분들 2차 부등식도 배웠을 거고 다 했을 거야. 근데 한번 내 말이 맞았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 2차 고등학교 과정 얘기하는 거야. 나 중학교 과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부등식도 있고 2차 함수도 있어요. 맞지? 가만히 생각해봐. 그 전부 다 2차 함수가 베이스야. 전부 다. 맞아 틀려? 왜냐하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에 이 두 근을 갖냐 한 근을 갖냐 근이 없냐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냐 안 만나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죠. 또 2차 부등식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오른쪽이냐 안쪽이냐를 따지는 거 아니야? 아래냐 위냐가?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덩어리 안에 방정식도 있고 함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의 경계선이 없어. 다 섞인다고 다. 막 섞인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분명히 2차 함수 문제인데 나는 인수분해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나오죠. 문제는 분명히 2차 부등식인데 나는 인수분해하고 그래프 그리고 있다고. 맞아 틀려 내 말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자. 고2 수학을 우리가 대수라는 게 배울 거야 나중에. 대수. 그 안에 지수로고 삼각함수 뭐 수열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함수예요. 책 한 권이 다 함수책이야. 수열이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맞다고 말해도 돼요. 수열은. 나중에 뭔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지금 몰라도. 다 함수책이야. 그럼 대수 다음에 뭘 배우죠? 미적분이라고 들어봤어? 미적분 그 안에 크게 세 단원이 있어. 극한, 미분, 적분 다 함수야. 다 함수라고. 그러니까 대수, 미적분이 다 함수야. 그럼 함수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단 말이야. 그럼 그 함수의 기초는 어디서 생기냐? 중3, 2차 함수에서부터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워봤을 거 아니야? 선행으로든 뭐든.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식으로 풀어서 그래. 한번 2차 함수 배웠을 때는 한번 생각해봐. 지난 분기든 예전이든 간에 2차 함수 문제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만약에 100개를 풀어서 과연 그래프를 그려서 푼 문제가 몇 문제나 될까요? 한번 가만 생각해봐. 100% 중에 몇 퍼센트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풀릴까?
대충 계산해도 5%도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안 그래도 풀린다는 얘기야.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안 그리지. 안 그려도 풀리는데 왜 그려? 찬영아 고개 들어. 지금 잘 빠져 잘 때 아니야. 그래프 안 그려도 풀리는데 그리겠어 너 같으면? 그게 망가지는 질이야. 그게 망가지는 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가 전부 다야. 너네 배운 것 중에 예를 들어볼까요?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래프 안 그리고 풀 수 있어? 범위가 나오는데 안 그리고 어떻게 풀어? 중학교 과정이라면 얘가 최소값이야. 변함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주잖아. 그럼 그래프 안 그려야지만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인 걸 알 수 있지. 왼쪽 오른쪽 어디가 최대야? 그려야 알 수 있죠. 그리고 대수 가볼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나와요.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와. 뭔지 알 필요 없고 나중에 배우면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단순 증가함수라고 그래. 시우야 정신 차려. 단순 증가함수야.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 최소값 어려워? 아니 올라간다니까. 그럼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겠지. 뭐 어려워? 안 어려워. 2차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2차 함수가 제일 어려운 거야 원래. 2차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꺾이기 때문이야. 이 꺾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아니 내려가려면 내려가고 올라가려면 올라가지 왜 내려갔다 올라가냐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지수와 2차의 콜라보가 있어. 로그와 2차의 콜라보가 있어. 그건 어렵다고. 그러니까 2차가 어려운 거야. 지수, 로그가 어려운 게 아니라 2차가 섞이면 어려워지는 거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2차를 잘해야 되는 거죠. 2차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 기본기가 어디서 생기냐? 3학년 1학기 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본기를 풀어서 맞추는데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안 할 거야. 그래도 나는 말을 해야 돼. 2차 함수 풀 때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풀어. 안 그려도 풀려. 근데 그려. 그래서 그래프가 완전히 내 거가 돼야 돼. 익숙해져야 되고 편해야 돼.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이 편해집니다. 지금 당장만 보면 안 그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맞잖아? 아니야. 그리는 게 너네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서 압도적으로 편리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그리겠지. 근데 그래. 자꾸 그리는 연습. 우리 선행 노트 있잖아. 선행 노트 좋은 게 뭐야? 보는 종이 형태에서 좋잖아. 그려.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다양한 해괴망측한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게 돼. 공통수학 2 뒷부분 가면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있다고 하단 말이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면 돌아버려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뭔 소리지?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편안함은 2차 함수에부터 생기는 거야. 자꾸 그래프 그리고 좌표 찍고 선 그리는 게 익숙해져야지 그것도 편해진다고. 안 그러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안 돼요. 100% 알 수 있어. 중학교 때 그래프 안 그리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잘 그린다고? 안 그래. 그럼 미분 적분 가면 해괴망측한 그래프들 막 있다는 거 애들 그리고 막 이런 거 그리는데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이게 돼야 얘네들이 되는 거라고. 이게 돼야 얘네들이 되는 거라고. 매년 매 과정마다 2차 함수 가르치면 내가 이 말을 강조합니다. 근데 과연 하는 애는 몇 명이나 된다. 안 그래도 풀려. 근데 그리면서 풀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는 일단 저기까지 다 하자. 99까지 얼마 안 돼.